아이고 성 사장님. 아이고는 뭐야, 아이고는. 아이고 성 사장님. 야, 어디 너 좋은 데 갔다 왔나 보다. 얼굴 좀 탄 거 같아. 아 따뜻한 나라 좀 갔다 왔습니다. 왜? 고래상어 보러 갔다 왔습니다. 좋겠다. 고래상어는 일자로 서서 먹이를 먹어요? 뭐 EBS 아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네. 아, 예, 여기.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또. 네, 정말 오랜만에. 예. 바쁘시니까 뭐 또 통딱 이렇게 못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끝나고. 예.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게 이제 반응이 좀 괜찮아가지고 살았어. 아 근데 재밌더라고. 네 얼굴이 대문으로 나온 게 가장 뷰어십이 잘 났더라고. 아 열받아 이씨. 지난번에 우리 뭔 얘기했는지 기억나? 아 당연히 기억나지. 뭐. 안개를 넘어가야 뭐가 있다. 뭐 이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 안개 그 이후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오늘 널 부른 거야. 아 바로 넘어가? 가장 먼저 사실 어떤 한 분을 좀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그 안개 너머에 대단한 사건들도 있고 대단한 보물들도 있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누구죠? 지금 뭔가 느낌이 왔는데요? 낯설지만 익숙한 이름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황폐화되어 있는 사막에 거대한 숲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연의 순리를 역행해버리는 그러니까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아니 이게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요즘에도 과학으로도 사막을 이렇게 숲으로 만드는 거 진짜 오래 걸리잖아. 그거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 몽골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숲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나 거기 갔다 왔었어. 몽골 가서 나무 심고 왔었어. 옛날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전 너무 옛날이다. 하여튼 근데 그때 심은 나무가 아직도 자라고 있는데 숲은 안 됐어. 숲이 안 됐잖아. 근데 이 사람은 혼자서 사막을 숲으로 만든 사람이야. 마법으로? 그래서 대마법사라는 별칭을 또 갖고 있는 형이지. 대마법사다! 자기 얘기 하지 말라는데? 뭐야 이거? 자네에게 좋은 경험이 되길 바라네. 그분의 그 마법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왜 사막을 숲으로 만들었을까? 그치. 대한민국에 황사바람이 몰려오지 않게. 틀리진 않아. 왜냐면 어. 그 바람을 막아주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공기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이것도 약간 비슷해. 뭔가 지키기 위해서 사막을 숲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험가의 여정을 지켜보고 있었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왜 왜 이렇게 숲을 만들었고 뭘 지키려고 했었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얘기를 내게 해줄 거야. 그 안개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게 누구죠? 이 사람이 왜 왜 그랬을까? 왜 사막을 숲으로 만들었을까? 이제부터 준비한 계획이 시작될 수 있다. 좀 이상하지 않아? 총 7개의 세계. 야, 이것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궁금했던 바로 그 키워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줄게. 대마법사. 일단 이 이야기를 알려면은 바칼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바카를 쓰러뜨린 그 시점. 어. 그때 뒤쪽에서 시로코의 사념하고 누군가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참 잡혔어. 시로코의 사념이? 어. 아니 근데 사념이 말도 해? 워낙 그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념만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시로코가 한탄을 합니다. 결국 쉴드의 계획을 비트지 못했다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보다 먼 미래는 바뀌었고 힐더의 계획 속에 변수를 결국은 시로코가 심어준 거라는 이런 표현을 써. 우리가 과거를 다시 제대로 돌려놓은 거 아니었어? 근데 미래에 뭔가가 바뀌었다는 건 못 돌렸다는 거잖아. 자그마한 뭔가 변수를 준 거잖아. 톱니바퀴 하나가 잘못 탁 바뀌면 모든 것들이 뭔가 틀어진 듯이. 그리고 그 사람은 말을 이어나가요. 이제부터 자기가 준비한 계획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것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의 흑막인가? 그 사람은 시로코한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슬을 숨기고 칼날을 안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늙은이라는 표현을 써. 뭔가 복합적인 단어들이 좀 나왔지. 우리는 칼날은 좀 들어봤잖아. 칼날은 들어봤지. 근데 이슬? 늙은이? 그래서 늙은이가 누굽니까?
뭐 그거는 이제 차차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가 이제 시작한다는 계획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외국된 태원이 모두 바로 잡혔으니까 이제 모험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 나한테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거. 알아들 로또가 있나? 그럼 이제 처음부터 뭘 해야 될까?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정상화가 됐으니까 박한의 유산을 찾아야지. 일단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못 돌아가게 된 거야.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이트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의 중간에 이제 갇히게 됐어. 갇혀. 야, 그 차원 안에서 미아가 되는 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때 모험가에게 누군가 말을 겁니다. 그 목소리가 요 소리였어. 이 내용. 방황하고 있는가? 길을 잃어버린 칼날이여. 힘을 느낄 수 있다면 따라오게. 자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을 수 있으니. 우리가 갇혀 있는 걸 이끌어주는 거네 이제. 게다가 딱 무슨 마력의 흐름 같은 게 물체처럼 막 바이트 앞에 온 거야. 아, 그 힘을 느낄 수 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험가들이 그 흐름을 쫓아가게 됐어. 그리고 그 끝에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만나게 돼요. 건물 있다고? 지금 창원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하지. 하여튼 이상하지만 건물이 있어. 어떻게? 들어가야지. 가야지. 그래서 들어갔더니 수많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고 별자리 글자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던 거죠. 여기가 뭐지? 궁금하잖아. 근데 갑자기 그 상황 속에 책 한 권에서 소년이 딱 튀어나와. 튀어나온다고? 훅 이렇게. 바로 이 소년이에요. 어린이긴 한데 둥둥 떠다니는 거 보니까 마법사 계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신비롭고 어찌됐든 나쁜 이미지는 아니야. 그 진짜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 느낌을 모험가들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겠지. 이 소년은 자신을 도서관직이라고 소개를 해요. 어떤 마법사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런 책, 이 도서관이 생겼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슬쩍슬쩍 보여주기 시작해. 여기에 나올 얘기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예요. 바로 기억 속으로의 여행이라는. 시간 속으로의 여행을 했는데 이번엔 기억 속으로 여행을 해. 그렇죠, 그렇죠. 마법사가 자신의 기억을 이 공간의 마력으로 이제 기록을 해둔 거야. 그게 이 책들이고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도서관 직위도 있었던 거고. 이 마법사에게 선택받은 자만이 적절한 때에 들어와서 이 책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우리 모험가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선택받은 자군요. 야. 항상 선택받아. 아, 그렇죠. 안 볼 수 없잖아. 보지. 무조건 보지. 이 도서관을 만든 마법사가 여행한 총 7개의 세계. 그런데 역순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아니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과거에서부터. 왜 기억을 역순으로 가야 돼? 이게 원래 서순대로 가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가장 먼 과거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려면 가장 가까운 과거에서부터 봐야 된다. 틀렸구나. 이건 EBS. 맞아. 맞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역사, 그 과거의 역사가 뭔가 좀 다른 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내용부터 알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럼 그런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줘. 일단 모험가들은 7개의 세계에서 초월적인 존재들을 만나게 돼요. 가장 먼저 만날 초월적인 존재는 지옥이라는 곳을 다스리고 있는 태초의 공포 오로스. 어디가 몸이죠? 어디까지가 몸이고 어디까지가 얼굴인 거죠? 기분 나쁜 그냥 액자 같은 느낌? 네, 이 액자가 그냥 얼굴이고 본체는 따로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명계라고 불리는 곳이 아주 익숙한 곳이죠. 소울브링어가 다루는 귀신들이 다 명계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명계하면 떠오르는 존재가 하나 있죠. 문의 주인 카로. 혼돈을 잠재우소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네, 왕이시죠. 이 다음으로는 아주 익숙한 세계예요. 어비스 하면 떠오르는 아, 카시파. 카시파면 마괴.
그 마계로 향해서 이 어비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힘의 근원이 되는 존재도 만나게 됩니다. 심연 그 자체다. 심장에 그저 어비스를 보통 심장에 뭐 이식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심장도 막 지금 어비스의 근원을 만난 다음에 경악할 만한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 힐더를 만나는 거예요. 힐더가 아무나 안 만나주잖아요. 그렇죠. 이 마법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길래 사도가 이렇게 접견을 하는. 힐더에 비견될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의 마법사이기 때문에 그와 마주하게 된 거죠. 근데 상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좀 묘한 거야. 뭐요? 그러니까 모루스, 카론, 어비스의 근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월적인 존재들을, 모험가들을 시험하는 느낌이랄까? 나 어디서 이 느낌 받았는데? 아, 그래? 박할 상대할 때 이 느낌 받았는데? 내가 너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계속해서 힘을 써서 싸워주는 느낌. 생사결이 아니라 그냥 스파링 정도로 한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 이게 마우스의 기억으로 재현된 형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함부로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체의 의식과 좀 맞닿아 있어서 가짜 형상으로 자신의 모습이 빚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간섭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을 재현해 놨는데 이게 본체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대마법사. 와, 그래서 대마법사야. 엄청나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 기억을 지나서 우리가 다음으로 갈 곳은 바로 직전에 갔던 곳, 청계. 청계로 갔는데 박할은 만날 수 없었어요.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마법사가 남긴 기억을 통해서 박할과 마법사가 나눈 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박할한테 그랬어. 네 계획이 완성이 되려면 사후에나 가능하다. 박할이 죽은 다음에. 네 뒤에나 가능하고. 실더를 꿰뚫을 수 있는 힘을 남겨달라. 어차피 당신은 죽으니까 남겨달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 계산적인 거래 아닙니까? 예. 아, 네가 죽더라도 그 힘을 건네줘야 된다. 그래야 연단된 칼날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모험가가 올 줄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연단된 칼날이 자신의 마음에 충분히 들고 힐더의 계획을 흔들어 놓을 정도 되면은 박할은 당연히 호쾌하게 그걸 수락을 하고 그 힘에 대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신이 죽은 다음에야 세상에 나올 힘이기 때문에 유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박할의 유산이라는 얘기가 곳곳에 있었던 거고 우리가 그걸 찾아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기 그런 얘기를 박할한테만 했을까? 얘네들한테도 한 거야? 이거는 박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 존재들도 박할과 비슷하게 자신들의 힘을 이 칼날에게 전할지 말지 시험해 보려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본체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최대한 끌어올릴 정도까지만 싸워주는 거구나. 이런 느낌과 함께 갑자기 화면이 딱 싹 전환이 됐어. 그리고 이제 모험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야. 고향. 우리 고향? 아라드? 아라드가 원하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젠 세 번째 키워드를 알아봐야 돼. 세 번째 키워드는 아까부터 네가 궁금했던 바로 그 키워드. 마법사의 정체. 마법사는 과연 누구인가? 그러니까 계속 대마법사라고만 했지 사실은 뭐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법사, 대마법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잖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과거 아라드에서 대마법사가 누구를 만났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어떠한 소녀를 만났는데 과거 아라드의 황량한 사막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돼요. 그 소녀가 세리아야. 세리야? 우리가 아는 그 세리야? 그래. 세리아를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아 뭐가 좀 약간 달라. 옷도 좀 다르고. 동공도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고 말도 없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러고 말을 반겨주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세리아는 그렇게 자아도 없고 그러지 않고 굉장히 똑바로지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세리아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세리아가 있는데 대마법사가 그 과거의 아라드의 세리아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슬이자 아라드의 조각. 이거 엄청난 비밀인 것 같은데? 우리를 보고 얘기했던 단어들이나 뭐 이런 거는 이야기했는데 왜 세리아를 보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대마법사가 우리를 눈치를 딱 채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드디어 여기까지 도달했느냐라고 하면서 반기게 되죠. 기억을 훑어보고 있는 우리가 자기를 보고 있다라고 이 기억이 느낀다고? 지금 이 마법사조차 초월적인 존재나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위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확실히 힌트를 줄게. 야, 여기는 거기네요. 이거 핸드바이 아니야? 요거는 뭐 아시겠죠? 여기는 너무 익숙한 곳이잖아요. 모험의 시작, 그란 플로리스. 그란 플로리스. 예. 짠. 이거 대마법진. 마이어? 마이어. 맞습니다. 이 마이어는 아주 특별한 기억을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숨겨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는데 몰라. 그게 뭐냐면 이 마법진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온 마력을 쏟아부어서 사막을 숲으로 만들어 놓고 그 마력을 다 쏟은 마이어가 순식간에 늙은이로 바뀌는 거야. 원래는 안 늙은이었어, 그거? 안 늙은이였어. 근데 그렇게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숲을 만든 이유가 뭘 것 같아? 착해서? 단순히 착하다고?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잖아. 그 지키기 위한 게 바로 세리아야, 세리아. 모험가님? 세리아는 태초의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조각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아라드 행성 중심에 박혀 있는 씨앗이기도 해요. 그냥 원래 있는 그저 그런 MC가 아니구나. 뭐라고? 근본을? 아라드의 씨앗이라는 거는 그냥 아라드 그 자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리아를 누군가에게 뺏긴다라고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라드는 폭발하겠죠. 멸망하게 되죠. 예. 그러면은 마이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어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커다란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돼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대마법진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대마법진은 과거에 부활한 시로코가 하늘성을 타고 올라가다가 충돌하면서 붕괴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로코가 소멸된 이후에도 그 붕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었죠. 벨마이어 공국의 사막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 외적으로는 세리아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세리아를 누리려고 했던 존재들이 이걸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게 되죠. 드디어 찾았다. 그럼 요거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바카레이상. 알 수가 없지. 뭐냐면 마법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마법의 정수를 기록했다는 그런 마법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 그게 안티엠바이야. 안티엠바이. 그렇다면 안티인바이는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그걸 쓴 장고인에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근데 마이어는 그냥 웃으면서 알고 싶으면 날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다음 기억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최종 기억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번째 키워드가 그래서 나와. 네 번째 키워드는 진실을 찾아서. 이제 마지막 기억에 도착을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어를 이제 바로 만날 수가 있어서. 하지만 늙은 모습이 아니라 늙기 전에 아주 젊은 힘이 강력했었을 때의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이어는 모험가에게 바칼의 유산으로 만들어낸 목걸이를 줘. 그게 페이트웨이라는 거야. 그걸 주면서 이게 새로운 길을 알려준다고. 안티엔 바이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있는 선계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해.
찾아오라. 나는 여기에 있다. 선계 너무 가고 싶거든요. 이 페이트웨이를 받고 모험가들이 다시 한번 기억의 도서관에 돌아왔어. 모든 기억을 다 봤잖아. 아, 이제 자신이 뭘 할지 이제 알겠으니까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정체불명의 책이 빡 하고 나타나고 이름부터 뭔가 달라. 예언에 의해서. 모험가들이 가가지고 웅성웅성 대고 있으니까 도서관지기가 와가지고 얘기를 해. 얘는 웬만해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책인데 네가 자격이 되는가 보다. 안 봐도 되는데 볼래? 궁금하지 않아? 봐야지. 예언이라는데. 궁금하죠. 모험가들 똑같은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 예언에서 안에는 멸망한 세계가 있었어. 설마 미래를 보는 책인가? 세리아를 빼앗긴다 하면은 자기가 도달한 그 세계처럼 뒤집혀진 멸망의 세계로 변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마이어가 무슨 빛나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최초의 마이어의 기억이었어. 그리고 마이어의 모든 여행은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빛으로 둘러싸인 여인과 마이어가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의 도서관까지 만들면서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 이야기들의 완전 시작점이네요. 그게 어떤 대화냐면 바로 요거야.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답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빛이요 어둠이요. 어둠이로다. 무엇인지 단번에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지니 그 자체로 거룩하고 위대하지만 심연이요 혼돈이로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니 그 본질은 내면에 있다. 어떻게 알아보는가? 우자는 알아볼 수 없고 범자는 볼 수만 있고 현자는 온전히 알아본다.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내면의 본질까지 볼지니. 볼지니.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그대를 찾아온 곳이다. 취하게 되면 어찌 되는가? 위대한 의지로. 위대한 의지로 회귀할 것이라. 이는 곧 신세가 열리는 길에 내닿는 한 걸음이니. 그로써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그대 또한 그 안에 그 안에서 영원하리라. 일단 이 이야기는 빛의 여인이 창조주의 조각을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이 아라드 행성에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운은 느끼는데 찾을 수 없으니 이 행성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세리아를 찾아오라고 얘기한 거야. 아까 세리아가 뭐라고 했어? 아라데 조각. 그 조각을 찾기 위해서 긴 시간을 여행을 하다가 세리아를 만나게 된 거죠. 보는 순간 뭔가 아까 신세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걸 만약에 힐더나 빛의 여인한테 넘기면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세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막을 숲을 뛰어. 그리고 여기에는 실도를 막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실도 또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세리아를 찾으려고 했고 마이어는 그 사이에서 이 멸망을 막아줄 칼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칼날이 나타나자마자 자신의 계획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야, 마이어 선생님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본 겁니까? 본인을 희생해서까지 이렇게 또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는 모습. 여기까지 우리가 알게 됐잖아. 그럼 우리 지금 뭘 해야 될 것 같아? 세리아를 지켜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지? 보수해야 돼. 그럼 보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안티엠바이가 필요해. 그치. 그거를 찾으려면 선기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벗어났어요. 바이트를 딱 타고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도서관이 싹 사라져. 여기 영상이 또 기가 막혀. 그럼 이제 도서관지기가 봐야지 그러면. 영상. 아니 근데 오늘 너무 큰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떡하겠냐. 다음을 기다려야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도 이만큼 있지만 앞으로 나올 그 미래의 내용들도 재밌는 내용 되게 많거든.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만났을 때 또 해줄게. 선계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파이팅하고 세리아는 좀 친해지고. 알겠습니다. 알았지? 그럼 이제 또 한잔 하러 가실까요? 네, 그러시죠. 아유, 좀.